100K를 앞두고 있던 비트코인은 91K까지 하락하고 말았는데요. 이것이 과연 하락의 시작일지 아니면 단순한 조정 구간일지 이 영상에서 명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타입니다. 100K를 넘을 것이라고 기대를 해봤던 비트코인은 갑자기 조정을 받으면서 추가 하락에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닌가 걱정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저는 텔방에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비트코인 가격 해석 방정식에서 세력의 포지션을 해석했을 때 더 이상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입니다. 이 중에서 먼저 미국 금융 세력이 어떻게 포지션을 잡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ETF는 지속적으로 고점을 갱신한 후 11월 25일에 약간의 유출이 있었는데요. 비트코인 ETF 유출로 인해서 비트코인의 하락이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트코인의 매도는 장기 보유자들이 46만 1000개의 비트코인을 매도하면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 ETF 세력은 실제로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지 않았는데요. 보시다시피 11월 23일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09만 개, 11월 24일 ETF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106만 개로서 ETF는 비트코인을 약 3만 개 정도밖에 매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방금 보신 46만 개의 매도는 ETF에 의해서 매도된 양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매도한 세력은 도대체 누구였을까요? 저는 거래소 세력이 수익을 위해서 비트코인을 매도했다고 생각합니다. 왜인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 차트를 보시면 비트코인의 음봉이 나온 부분이 매우 급격한 각도로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강제 청산을 유도하는 움직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매물대가 많았던 92K에 도달하자 다시 매수로 전환하여 가격을 올려버렸죠. 이것은 거래소가 수익을 얻는 방법에 있어서 업비트와 빗썸 같은 우리나라의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와 고객 예치금을 통해 수익을 얻지만, 바이낸스 같은 고배율 레버리지 선물 거래가 가능한 거래소 같은 경우는 시세 조작을 통해 고객의 돈을 청산시켜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과거에도 자주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변할 때 거래소 작동이 멈추거나 시세 조작과 손실 유발을 일으켰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거래소가 가격을 조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거래소는 자신들이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가격을 하락시키기 위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매도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이 거래소가 원하는 만큼 떨어지게 되면 거래소가 보유하고 있는 태도로 매수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가격만 보면 모르지만 현물 차트에서의 거래량을 보게 되면 가격 조작이 일어난 부분에서 유의미한 거래량이 관측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고객의 돈을 청산시켜서 거래소가 이익을 보고 있다는 것이 이런 의혹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거래소는 대량의 롱 포지션을 청산시켜서 24시간 동안 5억 2천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워낙 7,300억 원의 강제 청산이 일어났습니다. 거래소는 여러분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저는 거래소가 고객의 데이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가격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시다시피 거래소는 거래소 내에 고배율 롱 포지션을 잡은 투자자들의 데이터를 알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100배의 레버리지를 잡은 경우 비트코인 가격이 1% 변화만 되어도 청산이 됩니다. 따라서 보시다시피 이 붉은 원을 볼 때 매우 높은 레버리지를 갖고 있어 비트코인 가격을 조금만 움직여도 대량 청산하여 거래소가 큰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짓은 빈번하게 일어난다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거래자들은 지난달부터 매우 탐욕스러운 투자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것은 공포 탐욕 지수가 지속적으로 매우 높은 값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보면 비트코인 투자에 마이너스 통장이라든지 대출을 활용하여 투자에 나서고 있다고 하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소득을 올리기 위한 투자자들의 욕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거래소들은 앞서 말씀드린 고객들의 강제 청산을 위해 고레버리지를 유도하기 위하여 고객의 돈을 청산시키는 100배의 레버리지를 유도하고 어마어마한 수익을 보여주는 이런 유튜브 채널을 홍보하곤 합니다. 그래서 몇몇 채널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로 하여금 고배율 거래를 유도하여 고객의 돈을 청산시킨 뒤 거래소와 함께 유튜브 채널이 레퍼럴 수익을 나눠먹게 하는 의혹이 있기도 합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매우 탐욕적인 모습을 보고 있는 이 구간에서 과열 양상을 시키며 고배율 롱 포지션 잡은 투자자들을 청산시키고, 또한 고배율 숏 포지션을 유도한 뒤 다시 가격을 올리게 되면 반대로 숏 포지션 역시 청산시켜 거래소가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청산 히트본을 보면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 위아래로 고배율 청산 물량이 매우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격이 움직일 때마다 거래소가 이득을 보니 거래소는 계속해서 가격을 흔들어서 고객의 돈을 청산시키고 있다고 의심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락으로 인해 하락장이 시작된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하락장 시작이 아니며 100K를 돌파하기 전에
당분간 박스 형태를 만들며 위아래를 흔들어 고배율 포지션만 청산시키는 구간을 지속시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크게 상승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하락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몇 번의 조정 구간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2021년 비트코인 폭등 이후 하락 전환 당시에는 가격의 상단 부근에서 3번의 조정이 일어난 뒤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한 번의 조정만으로는 하락세로 쉽게 전환되지 않습니다. 단순히 상승장 중에 간단한 조정 구간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자료로서 암호화폐 시장 가치와 실현 가치 간의 비율을 보여주는 MVRV 데이터를 보게 되면 거래자의 매수 및 매도 행동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파란색의 MVRV 값이 장방을 가리킴으로써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매수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보자면 더욱더 많은 자금이 비트코인에 유입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 폴란드의 대선 후보 같은 경우 미국을 따라 비트코인을 전략자산화하겠다고 공약하였으며 이는 유럽에서도 비트코인 광풍을 일으킬 수가 있겠죠. 또한 트럼프 미디어 같은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인 벡트를 인수하는 논의가 있으면서 주가는 폭등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단순 찌라시였다면 벡트 주가는 상승분을 반납하였겠지만 보시다시피 해당 뉴스가 나오고 난 뒤 벡트 거래소의 주가는 2배가 넘는 상승폭을 보여주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미국의 자금이 비트코인에 유입될 것입니다. 또한 높은 거래 대금이 유지되는 것도 상승장임을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가격 상승을 기대하고 있는 거래자들이 더욱더 매수세에 나서기 때문에 거래량이 높은 값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반대로 하락할 경우에는 가락의 하락을 우려한 거래자들이 적극적 매수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매도하는 물량이 나오지만 이를 받아주는 주체가 없어 거래가 사라지면서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아파트에서 볼 수가 있죠. 매우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와 소득 감소로 인해서 매수세를 받쳐줄 아파트 구매자들이 사라지면서 거래량이 없어지고 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비트코인의 조정 구간은 지난 작년 11월에 35K에서 45K 구간에서 약 10주간 횡보한 뒤 가격이 상승한 구간과 유사하다고 생각되는데요. 관점 공유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제 채널을 보고 계신 분들 중 74.6%가 아직 구독을 하지 않으셨더라고요.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지표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조정은 주봉 볼린저 밴드를 상단 돌파한 뒤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고 있으며 RSI 값의 경우 80을 기록한 뒤 약간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 11월에 주봉 볼린저 밴드를 상단 돌파한 뒤 다시 밴드 안으로 돌아오고 RSI 값이 80을 기록했다가 다시금 낮아지는 구간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볼린저 밴드라고 하는 것은 가격이 상단으로 돌파하면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반대로 볼린저 밴드를 하단 돌파해도 밴드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가격이라고 하는 것이 볼린저 밴드 안에 존재할 확률이 95%입니다. 즉 볼린저 밴드 선을 가격 존재 확률 95% 기준으로 그려놨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를 벗어난다는 것은 상단 2.5%의 확률, 하단 2.5%의 확률이죠. 따라서 이것은 밴드를 벗어난 확률이 각각 2.5%로서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가격은 곧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즉 자연스러운 조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RSI 같은 경우 다음과 같은 계산식을 갖는데요. 0에서 100 사이의 값 중에 일반적으로 70 이상은 과매수, 30 이하를 과매도로 간주합니다. 그리고 RSI가 매우 높은 값을 가지면 다시 낮아지려고 하며 매우 낮은 값을 가진 경우 다시 높아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향성을 볼 때 현재 주봉 볼린저 밴드가 상단 돌파한 뒤 다시 밴드 안으로 돌아오고 RSI가 80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는 구간은 작년 11월에 주봉 볼린저 밴드 상단 돌파한 뒤 다시 밴드 안으로 들어오고 RSI가 80으로 유지되고 있는 구간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상승장은 조정 구간이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정 구간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상승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바로 100K를 뚫기보다는 당분간 횡보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 횡보가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비트코인의 상승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비트타였습니다. 저희 텔레그램 채널에서는 실시간 시장 분석과 유망 알트코인 추천을 100%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현재 상황과 향후 흐름을 철저히 분석하며 알트코인 시장에서도 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이 채널을 통해 수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를 클릭하셔서 텔레그램 방에 입장하셔서 빠르게 시장 관점을 받아보시고 성공적인 투자를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일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